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힘찬 한 주 보내고 계시죠? 제가 미주은이라는 채널을 시작한 이후에 1일 1 영상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다음 달 또는 10월 달 정도가 되면 제가 다니는 직장일이 다시 바빠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조금 힘이 들어도 열심히 달려가는 중이고요. 두 번째로 앞으로의 방송 주제를 제가 정리해 놓은 리스트가 있는데요. 아직도 그 리스트에는 30개가 넘는 주제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마다 그 리스트에 새로운 주제를 적어 놓고 그리고 하나씩 리스트를 지워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워나가는 주제보다 계속해서 애드업되는 주제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리스트가 가면 갈수록 더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꾸준히 리스트에 있는 주제들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도요. 제가 예전부터 벼르고 벼르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준이라는 채널에는요. 많은 주식 초보자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제 자신이 주식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주식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채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받는 질문 중에서 이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하는데 과연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이와 같은 질문을 올려주신 제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미국 주식 투자를 새로 시작하시는 미존 패밀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방송의 주제는요, 주린이 투자자분들, 빠망, 그리고 테슬라에 투자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방송을 진행합니다. 미주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제가 빠망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유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으로 미주은을 찾아주신 그런 새내기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 그리고 저 우리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바로 넘어갑니다. 빠망에 투자하는 이유, 제가 왜 빠망에 투자하는지를 제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의 포트폴리오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전 투자 금액의 50%가 지금 빠망에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미준이라는 채널을 시작할 때 사실 여러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 스스로 제 개인에게 연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의 방향을 찾기 위한 그런 목적이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15년 동안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해나감에 있어서 철칙으로 여기는 여러 가지 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요. 미래지향적인 산업군에 투자한다 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S&P 500의 그 퍼포먼스, 섹터별 비중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S&P 500에 있는 모든 종목들, 500개가 조금 넘는 종목인데요. 그 500개가 넘는 종목을 섹터별로 분리를 해서 시가총액을 따져보면요. 지금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7.9%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7.1%, 헬스케어가 14.3%, 그리고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가 12.6%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S&P 500에서 그 비중이 점차 커지는 그런 산업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리턴이 커질 확률이 높다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IT, 즉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 대장주가 당연히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거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구글이 그 선두 역할을 담당하고 있겠죠. 그리고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이 부분은요. 사실 아마존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연수익 극대화 달성 전략의 또 하나는요, 1등 기업 혹은 미래의 1등 기업이 될 회사에만 투자한다, 이러한 룰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지난 히스토리를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그 시대에 따라서 1등 기업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1917년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아는 회사보다는 모르는 회사들이 훨씬 많죠. 반가운 이름이 있는데요. AT&T가 지금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앞당겨서요, 1967년으로 가보면요, 이제 우리가 아는 네임이 조금 많이 나오죠. IBM이 지금 시가총액 선두 자리로 올라섰고요. AT&T 아직도 지금 2위 자리에 머물고 있네요. 제너럴 모터가 드디어 등장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 시대에 어떠한 기업이 첨단을 달리고 있었냐는 굉장히 시대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냅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이 기업들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 혁신과는 거리가 먼 기업이지만 1967년만 해도 IBM, GM, GE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빵하고 굉장히 이미지가 비슷한 첨단 산업이라고 우리가 미뤄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현대로 다가와 보면요, 지금 2000년대 와서 어떠한 기업들이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담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차트입니다. 2001년, 즉 한 20년 정도 전인데요. 이때만 해도 테크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GE가 시가총액 1위를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년 전에도 시가총액 2위를 했었네요. 엑선모빌이 3위, 시티그룹, 지금 뱅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월마트가 당당히 5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보내고요. 2006년으로 가면요, 엑선모빌이 GE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등극을 했고요. GE는 2위, 그리고 토탈이라는 기업이 역시 정유산업이죠. 3위로 지금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4위로 밀려났고요. 시티그룹은 아직도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을 조금 더 가봐서 201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엑슨모빌 아직도 1위네요. 그리고 애플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애플은 10년 전에도 시가총액 2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페트로차이나 3위, 쉘 4위, 그래서 지금 정유산업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시가총액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5위 자리에 지금 ICBC니까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지금 중국 쪽에 뱅크가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2016년이 되면요,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5개 1위부터 5위까지 모든 종목이 지금 테크 주식으로 갑자기 바뀐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상황 보기 위해서 2019년으로 가보면요, 순위를 10위부터 보겠습니다. 10위에 존슨앤존슨이 지금 10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비자, 크레딧 카드가 9위, 그리고 텐센트라는 중국의 기업이 8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7위도 역시 중국 기업입니다. 알리바바, 6위가 버크셔 해서웨이, 5위는 페이스북이고요. 4위가 알파벳, 3위가 애플, 2위가 아마존, 1위의 자리는 당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요, 지금 2020년 8월 이번 달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0위 자리는 존슨앤존슨이 아직도 올라가 있고요. 9위가 바뀌었네요. 9위가 TSMC, 잘 아시는 타이완에 있는 세미컨덕터 반도체 기업이 지금 9위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8위는 비자고요. 7위 자리는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알리바바가 6위로 올라섰습니다. 5위부터 4위까지는 지금 빵 기업이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요. 현재 8월 7일 기준으로 보면요, 페이스북이 5위, 알파벳이 4위, 아마존 3위, 마이크로소프트 2위, 그리고 1위는 애플이 지금 큰 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은 기업의 가격이지 기업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시가총액은 어디까지나 그 기업의 가격이지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줄 수는 없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해마다 그 기업의 가치, 브랜드의 가치를 평가해서 순위로 보여주는 그런 웹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브랜드라는 웹사이트가 있고요. 인터브랜드에서 선정한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2019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기업 브랜드가 지금 1위부터 24위까지 올라가 있는지 그 순위를 보여주는 그런 도표입니다. 2019년 도표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는 2020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비주얼 캐피탈리스트라는 그러한 회사에서 Most Valuable Brands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있는 그런 회사들을 순위로 정해놓은 그런 차트입니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가장 밸류어블한 브랜드를 만들었는지를 그 평가 기준을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순위를 매길 때 살펴본 평가 항목은요. 브랜드 스트렝스 인덱스 BSI라고 하네요. BSI는요. 지금 마케팅에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스탁홀더 에퀴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비즈니스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0점부터 100점까지 주어서 점수화시킨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로얄티 레이시라고 합니다. 브랜드 로얄티 레이스는요. 각각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의 충성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넷 프로모터 스코어, NPS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그렇게 브랜드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브랜드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구매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충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된 부분이 브랜드의 레비뉴, 매출 같은 부분이죠.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의 스트렝스, 마케팅 부분, 그리고 로얄티 부분, 그리고 브랜드의 매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그 브랜드의 가치를 측정했다고 하니까요. 어떠한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브랜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랑 9위 자리는 중국의 기업이 차지했습니다. 10위는 허웨이가 차지했고요. 9위는 지금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그런 보험회사라고 합니다. 중국 평안회사라고 하네요. 그리고 8위를 보면요. 월마트가 대단하네요. 예전부터 꾸준히 시가총액 상위에 위치해 있던 그런 기업인데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의 가치가 높은 그런 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위는 페이스북이 차지했네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기업의 가치가 조금씩 줄어드는 대신 인스타그램이라는 다른 브랜드를 인수를 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7위 자리에 표시된 페이스북의 브랜드 가치는 인스타그램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6위 자리는 ICBC는 중국, 홍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커다란 은행 중에 하나인 것으로 유명하죠.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10위부터 6위까지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그런 브랜드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5위부터 어떠한 기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위 자리는요. 삼성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삼성이 당당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그런 기업으로 선정이 됐네요.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고요. 3위는 애플입니다. 그러면 애플이 지금 1위, 2위 자리에 끼지 못했다는 얘기인데요. 2위 자리 그리고 1위 자리는 어떠한 기업이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여기서 2010년, 즉 10년 전에는 어떠한 기업들이 10위부터 1위를 했는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10위가 토요타였고요. 9위가 HP, 8위가 HSBC 은행이었고요. 7위가 보다폰이었네요. 영국에 있는 모바일폰 회사죠. 그리고 6위가 GE였고요. 5위가 마이크로소프트, 4위가 IBM, 3위가 코카콜라, 2위가 구글, 1위가 당당히 월마트가 차지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월마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브랜드에서 지금 사라져버렸네요. 이 부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투자에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브랜드 1위와 2위 2020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와 1위는요. 당당 구글 그리고 아마존이 차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3위는 애플, 2위는 구글, 1위는 아마존이라고 우리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랜드의 가치를 순위로 매겨주는 웹사이트나 기업은 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믿고 살펴볼 수 있는 랭킹 하나를 더 살펴볼 건데요. 바로 포브지에서 만든 The World's Most Valuable Brands, 지금 보면은 아쿠스틱이라는 데서 프레젠트를 했죠. 2020년에 과연 어떠한 기업들, 어떠한 브랜드가 가장 가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포브지의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브지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준 그 메소날리지만 보면요. 포브지가 발표하는 그 랭킹은 앞서 본 랭킹에 비해서 뭐 마케팅 액티비티라든지 그 브랜드 로열티 같은 거는 들어있지 않잖아요. 순전히 그 브랜드의 매출 상황 그리고 어닝 상황 아니면 그 어닝 수익이 인더스트리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만들어낸 랭킹이기 때문에 앞서 확인하신 랭킹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랭킹을 직접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위부터 11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위는 GE고요. 19위가 월마트, 18위가 비자, 17위가 버라이즌, 16위가 오라클, 15위가 시스코, 14위가 AT&T고요. 13위가 나이키, 12위가 인텔, 11위가 토요타입니다. 이쪽 섹션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각각의 브랜드들이 작년에 계산했던 브랜드 가치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거나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간단히 보시면요. 지금 세 가지 종목 정도가 작년에 브랜드 가치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GE, 그리고 AT&T, 토요타 같은 경우는 기업의 가치가 좀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치가 많이 올라간 브랜드가 있죠. 비자가 굉장히 좋네요. 18이라는 등급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월마트도 12 플러스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마트랑 비자는 지금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요. 포브지가 선정한 베스트 브랜드 인 더 월드 10위부터 1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는요. 맥도날드고요. 9위는 루이비통, 8위가 삼성이네요. 7위가 디즈니, 6위가 코카콜라, 5위가 페이스북이고요. 4위가 아마존,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2위가 구글, 1위가 애플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옆에 보시면요. 작년에 보여줬던 브랜드 밸류에 비해서 올해 밸류가 얼마나 올라가거나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두 브랜드가 지금 떨어졌죠.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마이너스 5고요. 페이스북도 마이너스 21, 지금 페이스북만 띄어서 보면은 지금 인스타그램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브랜드 가치가 좀 많이 하락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요. 디즈니가 18점 올라가는 좋은 모습 보였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굉장히 좋죠. 가장 많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의 기업 가치는 지금 40이라는 멋진 성장세를 우리한테 보여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30, 구글이 24, 그리고 애플이 17의 지금 가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시고 우리 주린이 투자자 여러분들 왜 파망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인가를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을 잡으셨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미국 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라는 영상을 제가 예전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슬라이드 하나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4차 혁명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4차 혁명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여태까지 우리가 가졌던 1차 산업혁명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는 그 산업혁명이 이미 마무리되고 나서 역사적인 접근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1차 혁명이 끝났다. 2차 혁명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 아니면 3차 혁명이 우리에게 이러한 발전을 안겨주었다라고 뒤돌아보고 복습한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4차 혁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4차 혁명은요, 사실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미 4차 혁명을 정의를 내리고요. 그 4차 혁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지지 못한 투자의 기회를 4차 혁명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을 안 했는데 이미 우리는 이러한 발전이 올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4차 혁명 때 어떠한 산업, 어떠한 분야가 눈부신 발전을 이룰 것인가를 미리 짐작한 다음에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좋은 리턴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여태까지 없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차 혁명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면요. 4차 혁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은 미국 메가테크 기업들에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 메가테크 기업이 바로 파망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파망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분들께 가장 안전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여기 나와 있는 미국 메가테크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파망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지금부터는 테슬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테슬라라는 종목을 제가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것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의 미주은 포트폴리오를 공개한 적이 있잖아요. 제 포트폴리오의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테슬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1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지금 오늘 현재 비중을 계산을 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테슬라라는 종목이 그 변동성도 굉장히 심하고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 성향과는 잘 맞지 않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관점으로는 계속해서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아까 우리 같이 확인했던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그 연장선에 있는 내용인데요. 2019년, 2020년 1년 사이에 그 브랜드의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진 그런 종목들, 그런 기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가 기업의 가치가 50%가 넘게 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폭스 코퍼레이션이 47% 마이너스, 지금 AT&T가 32%, 우버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32%가 떨어졌고요. 하나 굉장히 신기한 부분은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가 30%가 넘게 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보잉이 지금 29%가 떨어졌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보잉 같은 경우는 737 맥스라는 기종이 금지가 되면서 그 기업 가치가 많이 하락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그럼 2019년 대비해서 올해 2020년에 그 브랜드의 가치가 급상승한 10개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부터 보시면요. TJ Maxx입니다. TJ Maxx 같은 경우는요. 일종의 잡화점 같은 건데요. 아울렛하고 잡화점을 합쳐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저렴한 그런 샵처럼 보이는데 가보면은 좋은 브랜드들이 꽤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브랜드들을 저가에 살 수 있는 그런 샵들을 가진 그런 체인점을 얘기합니다. 8위가 지금 마루벤이고요. 7위가 힐튼 호텔이 지금 가치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네요. 6위가 알디, 5위가 리들하고 알디 같은 경우는 저렴한 슈퍼마켓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위가 HCA, 3위가 미쯔비시, 2위가 인스타그램이네요. 지금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는 떨어진 반면에 인스타그램의 기업 가치는 58%나 올라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위를 보시면요. 테슬라의 기업 가치, 브랜드 가치가 지금 65%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보시면요. 테슬라 is officially the fastest growing brand with a value of 12 billion, up 65% on 2019.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오피셜하게 세계에서 가장 그 기업의 가치가 많이 상승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무려 기업의 가치가 65%가 늘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우리가 테슬라는 주가도 많이 올라갔지만 기업의 가치 또한 그에 못지않게 많은 상승한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미국 주식 초보자분들이 테슬라처럼 변동이 심하고 까다로운 종목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안전한지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요. 테슬라 2분기 실적 보고서 미주은과 함께 분석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영상 마무리 부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매도 매수로 인한 변동 극대화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실제로 테슬라는 굉장히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많은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요. S&P 500 진입 후에 변동성은 떨어지고 안정된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이 테슬라라는 종목을 접근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S&P 500의 진입이 확정된 이후에 투자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요. 이번 영상의 Catch Me If You Want로 넘어갑니다. Catch Me If You Want 첫 번째 메시지는요. 4차 혁명, 인더스트리 4.0 아직 시작도 안 했다입니다. 우리가 파망이라는 종목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사실 현재 비즈니스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존, 물론 지금 온라인 쇼핑 때문에 굉장히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죠. 페이스북 현재 최고의 소셜 메디어 그룹인 게 확실합니다. 구글 역시도 광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멋진 기업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빵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사실 4차 혁명의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직 시작도 안 한 4차 혁명 이제 시작될 것이니까 빠망이라는 종목들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이제 시작한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기업의 가격이 아닌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자. 그 가격은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끊임없이 올라가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진정한 인베스터가 아니고 트레이더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번 주에는 테크 주식을 올리고 빠져나가서 다음 주에 가서는 또 가치주, 경기 민감주에 가서 또 한 주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언젠간 또 돌아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기업의 가격을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기업
기업은 미래에도 계속해서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기업의 비즈니스, 그 기업의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분산 투자, 분할 매수는요.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산 투자, 즉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시면 혹시나 그중에 한두 종목 정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나머지 종목에서 만회가 가능하고요. 분할 매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업의 가격이 아무리 많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더라도 그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게 시장의 변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가격이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라고 확신이 들더라도 반드시 분할 매수해서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를 폭락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 항상 주식은 3번 아니면 5번 정도로 분할해서 매수하시라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주은 채널을 아껴주시는 많은 패밀리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실 미국 투자는 처음이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혹은 그 주식 투자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항상 성원해 주시는 그 마음에, 그 선한 마음에 보답을 하고 싶었는데요. 오늘 영상이 그런 분들이 투자 방향을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미주은과 함께 오랫동안 건강한 투자 여정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